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할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927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전 시간대보다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밀렸다가 여러 가지 지표도 나쁘지 않게 오늘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반등, 중국 증시 반등 성공 이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사실 어제 급락이 나올 자리였는데 미국 증시 때문에 어제 하루 피해갔고요. 이러다 보니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모습 오늘 장중 고점대인 1927포인트대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993억 원. 그리고 개인 기관 사는데 기관은 지금 연기금만 삽니다. 659억 원. 비교적 강하게 그래도 연기금이 오늘 시장 자체로만 보면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낙폭 좀 줄였네요. 592.61, 0.76%대까지 낙폭 줄였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그래프는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죠. 587까지 빠졌던 시장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592,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낙폭 어느 정도까지 더 줄여나갈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확인해보면 쌍끌이 매도는 여전합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좀 줄어드는 모습. 기관은 439억 원 매도,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는데 각각의 매도 물량들도 소폭씩 줄어들었고요. 개인이 560억 원 삽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2원 30전, 40전 하락합니다. 전 시간대는 오르고 있었는데 또 내리는 모습,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위아래로 소폭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좀 느낌상으로는 약간 좀 맷집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금이 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이죠. 일단 이번 주 화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좀 시장의 패턴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도 느낌이 조금씩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후 들어서 급락보다는 반등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증시 어제 쉬면서 어느 정도 조금 다행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 시장도 어제 반전한 이후 오늘도 좀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감을 많이 키우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어제 소폭 반등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또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되면서 차후에 다음 달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형국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히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트럼프도 더 이상 좀 안 좋은 발언이라든지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로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독보다는 득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시장이 오늘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IT 섹터를 좀 많이 강조해 드렸고 디스플레이 섹터를 계속 좀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 해당 섹터주들도 특히 2차 전지 섹터 소재주들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쪽 섹터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가 LCD 국내에 좀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OLED로의 전환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워닝 IPS 그다음에 AP 시스템, SFA 등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오더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진 머티리얼즈도 실적 상당히 잘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리딩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섹터주들도 오늘 흐름 좀 양호하게 덕산 네오로스 다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노스 첨단도 소폭 조정이긴 하지만 아까 장중에 저점보다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실리콘웍스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아직까지는 약하긴 하지만 주가 바닥권에 있어서 지켜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뭐 RCD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HLB 최근에 뭐 헬릭스미스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유틸렉스 등도 오늘 강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개별 악재가 나타난 종목이 아니고선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개별 악재를 뭐 보여줬던 더준 비주온이라든지 실적 이슈가 있었던 오스트 임플란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오늘 종구당 홀딩스는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맞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5G 관련 장비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와 무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핀테크 관련주들, 특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핀테크 쪽의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은 시장은 당분간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기술적인 순환 반등과 IT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반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로는 IT 섹터를 계속 지목해서 좀 대응하시면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좋지 않을까.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강했었고요. 지금 환율 계속적으로 1,200원대 위치하면서 항공주들한테는 최악의 흐름이겠습니다만 오히려 수출주들한테는 최상의 환율이 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동안 IT 섹터들을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방금도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장비 업체들하고 소재 업체들 꼭 계속적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낙폭과대주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이 코스맥스 이 가격을 7만 원대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왔네요. 이게 거의 한 5년 전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실적 실망감에 급락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실적이 좋았었지만 중국에서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다. 약 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에서 감소했던 부분들은 역시 위안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의 좀 구매력이 낮아진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실 로컬 업체들의 강세는 오히려 ODM, OEM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한테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맞지가 않았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로컬 업체들이 커나갈수록 ODM을 상당히 좀 강하게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스맥스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 글로벌 1위 업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최근에 뭐 한국 콜마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들 특히 화장품 섹터주들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또 뭐 홍콩 시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화장품 섹터들이 최악세를 보여왔다. 약세죠. 이런 부분들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코스맥스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중심으로 짧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지금 71,5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1,000원 안 깨는 수준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빠르게 오늘 저점인 71,100원 깨진다면은 바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2% 내외 손절이 되겠는데요. 바로 손절하시고 단기적으로 목표 금액은 약 한 8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000원에서 한 85,000원 정도만 15% 정도 넘게 나오고 있죠. 짧게 그 정도 수준의 수익만 내고 빨리 나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인 코스맥스를 골라봤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짧게 움직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가람 위원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코오롱 글로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코오롱 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건설과 상사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코오롱 하늘채라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BMW와 또 미니, 롤스로이스의 수입차 판매와 또 AS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 건설업 쪽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에 따라서 좀 악재가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쪽이 오히려 이게 또 시행이 된 다음에 발표 이후에 반등세가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한가 제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지역에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코오롱 글로벌이 맡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방 분양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4%대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그동안 올랐었던 차익 매물에 대한 영향도 있겠고 코오롱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오롱 그룹주들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지분은 0.5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영향으로 해서는 또 제한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고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연결 기준 이제 2.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86%나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겠고 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주택 매출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겠고 2019년도에 총 매출액에 대한 전망이 전년도보다 2.3%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63%나 연수로 봤을 때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2018년부터 19년도까지의 성공적인 분양 공급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어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에서 탑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쪽에 주택과 BMW, AS 같은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도 고성장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직은 매출이 미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공유주택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의 고시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고시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급화시키고 있는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시원이 조금 더 발전화돼서 조금 더 지금보다 고급화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고시원들 자체도 공유 사업, 주택을 공유를 하는 그쪽 사업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차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에서도 아직 그렇게 큰 방향성은 나타나 준 적이 아직 없었고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오늘의 하락 자리는 사실 좋지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래에서의 지지대 가격 라인이 8,200원대에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8,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원래 다 잘 모르시는 종목이었는데 올 연초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분들 또한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이제 이런 뭐 텍스프리 환급에 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사후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기 기준 봤을 때 이번에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이 281억 원으로 연계 기준 전년 대비 45%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28억 원으로 35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로 봤을 때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겠고요. 이 매출이 잘 나오게 된 이유가 한중 항공인 노선이 확대가 됐었고 한국행 크루즈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가 재개가 된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이 유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것인데 이번에 발표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84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16%나 증가한 수준이고 과거에 가장 많이 방한을 했었던 2016년도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4%나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한한령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아직 중국의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 중국에서의 성수기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중추절이 있고 10월엔 국경절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관군제까지 이런 성수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또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즉시 환급에 대한 한도액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당 30만 원과 인당 100만 원에서 건당 50만 원에서 인당 200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사후 면세점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연기금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또 탄력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과가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는 3,000원에서의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과 이면균형표에서의 기준선 위로 안착이 나타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이 나타나도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세에서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크게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250원, 손절가는 짧게 3,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도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SKC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오전에 그 작가님께 원고를 넘겨드릴 때는 그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4.7%나 상승 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SKC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매에 참여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석유화학과 필름 중심에서 반도체 소재로 현재 다각화를 진행 중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전지박 업체인 KCFT를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할 것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지박 설비 드럼 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타이트한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전기차 쪽으로 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KCFT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고급화 제품 믹스 확대와 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로 해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 장기화로 가게 되면은 또 이러한 종목들이 언제든 또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은 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를 감소했지만 이 정도에 대한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7일에 이제 쿠웨이트 석유화학 업체인 이 PIC한테 지분 49% 5,358억 원을 매각을 하면서 이쪽에 1조 4,500억 원 규모의 화학 사업 합작사인 가칭으로는 SKC PIC라는 거를 세우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게 되겠고, 2020년도 이후에는 또 이쪽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쪽으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이 KCFT의 높은 수익성과 이 반도체 소재에 따른 국산화 정책으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KCFT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시가총액은 좀 월등히 넘어서야지 좀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인수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룹 내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이익감을 몰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좋은 탑픽으로도 뽑을 수 있겠고요. 또 연기금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12거래의 연소 연기금에서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금융투자나 보험 쪽에 사기보다도 연기금에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결국엔 연기금이 그동안 많이 팔았다가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펀드에 따른 구성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차트 놓고 보더라도 지금 4만 원대에서의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일봉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지금 현재 5% 이상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난 7월 18일 고점을 넘어가는 47,500원, 손절가는 구름대 상단 부근인 3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STI라는 종목을 새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TI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형 관련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와 OLED 등의 공정에서 일정한 장소와 또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의 각종 화학약품 등을 제공해주는 CCS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이 장비하고 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패널의 세정과 이 현상을 담당하는 웹 시스템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력 제품이 되겠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SCS, 또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주요 매출처로 나타나고 있는데,
4월 달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또 관련돼서 장비 711억 원의 신규 수주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매출이 잡히게 되면은 매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쪽 CCSS라는 거는 인프라 투자 시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삼성전자 등의 또 신규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 외의 부분이 잉크젯 프린팅이라는 그 신규 장비에 대한 성장성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된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미세한 잉크 방울을 분산시켜서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로서 이 폴더블하고 플래셔블 등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굉장히 좋은 점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 STI의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초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더욱더 얇은 두께의 베젤리스에 따른 구현도 가능해질 것이고, 또 공정 효율화로서 원가가 절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기여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잉크젯 프린팅이 이 활동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 또한 굉장히 극대화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2분기 매출액이 또 상당히 잘 나왔는데, 매출액이 868억 원으로 연결 기준 봤을 때 2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85억 원으로 연결 기준으로 8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신규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신규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봉상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 이후 눌림이 진행됐고 올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리가 어디냐? 월봉상 봤을 때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 상단에 위치해 있고 최근 들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지만 지지받고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월봉상 봤을 때 추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 봤을 때는 구름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봉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서의 박스권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하단권에서의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실릴 수 있겠고요. 일봉상 봤을 때 바닥에서 현재 바닥을 11,000원권을 바닥을 다져놓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현재 추세 상승선의 연장선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요 추세 고가도 현재 뚫어내려고 하는 그 교차점에 현재 도달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락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 수주 또 실적에 따른 기대감을 해서 요러한 부분이 돌파가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일봉상에서 구름대 상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착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이 될 수 있겠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으로 약 800억, 1,000억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1,000억 가까이는 올라갔을 것으로는 보여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5%, 9% 넘게 상승 나가고 있는 PNT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PNT는 롤트롤 기술을 활용을 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 생산 장비 제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LG화학과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이쪽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필수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기존의
전방 업체들이 외국산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국산 장비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2020년도까지 국내외 전방 업체들이 또 생산 능력의 확대가 굉장히 가파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셀업체들의 이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중국의 대형 셀업체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설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고객사들의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투자가 우선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특히 PNT가 생산하고 있는 전국 공정의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필수 장비인 만큼 수주에 대한 증가가 당연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올라온 공시를 보게 되면은 수주가 됐다라는 공시도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이 1,068억 원으로 연계 기준 봤을 때 전분기보다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56억 원으로 연계 기준 104.8%나 증가했다. 이렇게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주가는 상당히 아래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슈를 받은 점이 일본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일본 디스코사의 이 그라인딩, 표면 연삭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PNT가 국내 유일의 웨이퍼 그라인딩 생산 업체로서 부각이 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수주에 따른 이슈와 또 일본에 따른 이슈까지 같이 겹쳐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점쳐볼 수 있겠고요. 월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올라가지 않고 바닥권역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0원대에서의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시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일봉상 보게 되면은 현재 바닥의 하락파동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 위쪽에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 저항선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4,000원과 4,500원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반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은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크게 들어왔었고 8월달 초에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앞에 쌓여있는 물량 소화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거래량 늘면서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앞에 쌓여있는 물량들에 대한 부담 소화는 어느 정도 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시키지 않고 또는 60일선의 이탈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24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닥권 탈출형 종목. 최근 들어서 주가도 역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들 지수에 따라서도 최근 트렌드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가기보다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변동성 좋게 탄력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음 주에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750원, 손절가는 4,4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까지 5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주마태 대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닉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로 파워 모듈 부품, LED, 웨이퍼, 태양광 모듈,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 진출했고요. 3년 전부터는 삼성페이 모듈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문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되고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믹스 개선 및 생활 가전 부문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곧 TV 중심에서 가전으로 사업 기반 확대 부분에서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테랑 법인의 최대 실적 달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베테랑 법인의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 월 400만 대로 4년 만에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한솔테크닉스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억 원 대비 무려 278%가 증가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2,300억, 전년 동기 1,900억 대비 20% 증가했고 순이익은 60억으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억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3%를 돌파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TV 및 가전용 파워모듈 성장 지속과 또 무선 충전 모듈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은 8,230원이었고요. 현재는 7,730원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이제 8,300원으로 제시하는데 오전에 7,300원대 형성을 했을 때에 12%의 수익을 기대하고 8,3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7,700원이다 보니까 목표가 8,300원까지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8,300원을 도달하게 되면 다시 주가를 누르고 눌림목이 형성했을 때 재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목표가 8,300원, 선초가 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상 일봉상에서는 정고점 부분까지의 저항이 없다 보니까 무난하게 8,300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종목 오로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인데요. 잘 아시는 이제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동사는 아기상어 캐릭터 인형과 완구 등을 개발해 생산하는 기업이지요. 미국 완구 시장 브랜드 인지도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비아파트 캐릭터 완구 제조 및 판매 라이선스 속점 수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비아파트 관련 매출액은 올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넷플릭스 방영에 따른 수익 확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유후와 친구들 3D라는 이 시즌 1이 지난 3월달에 넷플릭스에 업로드 됐고요.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가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종합해 추산하면 캐릭터 완구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완구 협회의 과거 통계를 토대로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히든 챔피언 중소 중견기업인 월드 클래스 300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306억, 영업이익은 30억인데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분기째 상승 중인데요. 작년 6월 5.2%는 영업이익률이 9월달에는 7.5%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이번에 9.8%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5%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 자리에서 이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에도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또 3분기, 4분기 넘어섰을 때에 또 주가는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목표가는 12,4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램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램 테크놀로지는 OLED 마스크 세정액 및 식가액, 방리액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01년 설립이 되었고요. 공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을 도입해 성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의 매출액의 8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집적화의 필수적인 소재인 저렴막 식가격 부문에서의 매출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 동종 업종에 비해서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省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검증에 필요한 플로리,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고 10,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천했을 때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 가격대가 지금 8,000원 초반입니다. 8,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9,000원, 10,000원, 9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7,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반도체 선 구매를 통해 하반기에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고 또 인공지능 제품을 비롯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여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향 셋톱박스 공급 증가로 인해 올해 남은 분기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작년 다수의 경쟁 업체가 철수하거나 M&A를 통해 셋톱박스 관련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D램 공급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 부담 감소로 인해서 순이익 역시 개선될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인공지능 강조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2017년도 세계 최초 음성인식 AI 셋톱박스 기가 진리를 내놓았고 지난해부터 SK브로드밴드에 노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가형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작년 말부터는 북미향으로 AP 라우터 등의 매출도 본격화하고 있죠. 올해 영업이익은 410억에서 450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상 매출액은 약 6,800억부터 7,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또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아주 저평가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9,800원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2달 동안에 보시면 거래량이 늘면서 동사에 지금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9,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유니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유니퀘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93년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제공 및 유통업체로 설립이 되어서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비메모리 업체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 IT 업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전방 산업을 경험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밸류체인 사업을 구축 중이고 또 유력한 세계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드림텍이라는 회사의 43%, 그리고 PLK 테크놀로지의 56%, UQI 파트너스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계 자회사 중 주력 자회사인 드림텍은 지문인식 및 OLED 모듈 생산 증가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또 헬스케어 및 전장 부분으로 전방 산업 확대하면서 그 성장의 질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니퀘스트의 또 다른 주력 자회사인 PLK 테크놀로지는 ADAS,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PLK 테크놀로지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한 업체로 ADAS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버스, 화물차에 ADAS 제품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정부의 대형차 ADAS 의무 장착 정책에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또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우호적인 정부 정책 환경 아래에서 유니퀘스트는 창투사 UQI 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 조합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향후 보유 종목의 기업 공개 등으로 투자 수익이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회사 UQI 파트너스는 식물성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앱에 투자를 했고요. 이 바이오앱이 개발한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은 동물세포가 아니라 식물세포에서 마커 백신을 만들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돼지 백신은 생독 백신으로 접종 후 식욕부진, 유산, 사산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허바백은
유전자 제조합 서브 유닛 백신으로 문제의 바이러스 순환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력한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자회사들의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또 주가도 그러한 자회사의 주가, 특히 드림텍, 주력 자회사 드림텍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7,970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반등을 성공하고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6,200원인데요. 또 목표가는 7,050원, 손절가는 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퀘스트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도 가볼 텐데 글로벌 텍스프리였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텍스프리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이후에 단기적인 흐름은 나타났습니다. 약 5%대의 상승력은 보여준 다음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좋게 지지대를 형성해 주면서 다음 주를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또 실적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성수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만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때 목표가를 저 위로 잡아들었었는데 최소한 4,000원 넘어가는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4,000원 넘어가는지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3,400원 정도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비중 줄이는 그런 리스크 관리까지도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오늘은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PNT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PN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04%나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조그마한 기업,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서 우량 기업으로는 속해 있습니다만 이런 코스닥 기업 최근 들어서 실적 나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주가도 큰 부담 없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세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또 최근의 트렌드는 바닥권 탈출형 종목들이 상당히 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가장 큰 변동성은 이 PNT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단기 접근으로는 PN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들어봤고요. 주 대표님 바로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파세코 얘기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파세코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9,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파세코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죠.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생산 기업이고 최근에 13,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그 부분에서 매출이 증대하는 것이 기대됐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고점 대비로 지금 40%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름 관련주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다른 부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댐퍼를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에 매출이 증대했던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2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본다 그러면 너무 길죠. 그럼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3분기, 4, 4분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주를 느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9,480원 목표가에서 좀 미진했지만 여전히 9,000원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000원보다는 한 9,500원 정도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9,500원에서의 그 목표가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랩 테크놀로지를 네.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동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질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 또 OLED 마스크 세정의 시가계, 박리액 등 이 부분에서 국산에 성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하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지금 8,000원대는 좋은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치 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느낌이지만 오늘 또 장이 마감이 되면 이틀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갈만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자라는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3시부터 조금씩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1923포인트대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1912부터 1927대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게 요일적인 특성만 가미가 안 됐다면 1920포인트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밀려 내려오네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딱 보이고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급 보셔도 뭐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많이 쌓이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도 늘지 않습니다. 기관만 매수 물량을 좀 늘린 모습인데 주로 연기금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 오르던 삼성전자가 결국엔 하락 반전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오히려 줄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네이버는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섹터별로 움직임이 2시 이후부터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지만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코스닥 보시면 592포인트대입니다. 좀 올라가나 싶었던 코스닥이 결국에 0.8%대까지 빠지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일단 뭐 장 초반에 잠깐 놀랐죠. 587까지 밀렸던 시장이 아시아 증시 반등, 중국 시장 반등 성공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갑니다. 592. 뭐 낙폭은 여전히 꽤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조금 더 빠지고 있고요. 수급 추체 확인해보면 개인만 삽니다.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기금 여전히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올라가고 헬릭스미스 여전히 올라가지만 상승폭들은 제한적이고요. KMW가 낙폭 많이 줄입니다. 펄어비스 17만 원 회복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낙폭을 조금은 줄입니다. 5%대의 급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슈델은 여전히 1% 후반대의 하락. SK머티리얼즈도 18만 원을 지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6만 원 이탈된 이후로 회복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군계 일학은 SFA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SFA 4만 원 돌파하면서 무려 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 그대로 반영합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뭐 반사이익 관련해서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올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원님, 그렇게 뭐 되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동안에 뭐 이틀 동안 밀린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되게 좋지도 않고 아시아 증시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되게 좀 모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가 좀 쉬어나갔던 부분은 사실 좀 행운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증시가 어저께 좀 반등은 크게 나와줬으면은 오늘 우리나라는 반영이 좀 덜 되었지 않았을까 싶지만 미증시가 그렇게 큰 반등세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저께 급락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야간 시장 야간 선물 빠진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반영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난 건 좀 다행스러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평선만 놓고 본다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아직 바닥에 잡혔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고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는 지금 12거래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이 7거래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로서 참여를 그다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연기금에서 기관에서도 금융투자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금에서만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역시나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매도고 이 역시도 개인만이 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옵션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옵션은 이러한 물량보다도 뭐 미결제나 이제 행사가 어디 행사가를 두고 미결제가 많이 쌓여있는지 이걸 봐야 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조금 산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풋옵션을 보게 되면은 콜보다 풋에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가고 있고 매일 순매수세가 풋 옵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하락으로의 방향성을 놓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것이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선물에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산발적으로 매수와 매도는 보여주지만 이거는 박스권을 만들기 위한 그냥 해지를 하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일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뭐 큰 수급의 모습으로 외국인의 선물을 매수를 해서 들어 올리려는 시장보다는 해지용으로 쓰는 것 같고요. 선물과 현물을 이용해서 해지 거래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지금 외국에서 불고 있는 금리 역전 현상 이러한 대한 부분들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러한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역전 현상이 진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말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내에서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은행권에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크게 강화가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선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역전 현상,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된 모습은 어떠한 이런 금리 차이, 이런 뭐 경기에 대한 모습보다도 또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차이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인데 다행스럽게도 미증시가 빠지는 것은 트럼프 재선하는 데 있어서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해주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더 빠지기보다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하락권 안에서의 박스 장세가 조금 더 연출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조금 더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와 그 HLB하고 헬리스미스가 굉장히 좋은 방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테마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코스닥도 아직 하락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됐을 때 600라인은 심리적인 가격인 거고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610포인트 정도부터가 좀 저항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종목들에서 현금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악재가 발생됐을 때 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겠고요. 코스피를 보더라도 코스피도 역시 하락이 아직 끝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양봉의 모습은 다른 일본이나 뭐 상해 증시를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다음 주에도 반등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저께도 중국 증시가 이러한 모습에서 끝났는데 오늘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하락되었던 부분들 모두 해소를 시켜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 다음 주에 기대한다고 봤을 때 1950포인트는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1990
포인트까지 약간 반등력을 조금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만약에 다음 주에 이탈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관련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주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7월 달 코스피 기준 2100포인트 부근에서는 그냥 저음량 현금화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여전히 현금화에 대한 것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보는 관점이죠. 이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좀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2100포인트에서 현금화를 하셨다 그러면 무려 거기서부터 200포인트 이상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아직 저점을 잡지는 않았죠.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코스닥은 540포인트가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아직도 좀 조정에 불가피한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 조정이 좀 더 빨리 오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되는 게 어차피 가야 될 저점이라면 저점을 찍고 또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정도, 2년 정도의 유보의 시간이 있다. 과거에 지금 흐름이 계속 그래왔고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당장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시장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런 스케줄과도 감안을 했을 때에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폭락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염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월봉 차트를 보시고 특히 매물대를 보신다 그러면 현재 월봉 차트에서 매물대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10년간의 그 차트 월봉에서의 매물대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죠. 왜냐하면 그 매물대를 통과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900포인트 근접한 이런 상황에서 매물대 아래에 있는 큰 짐을 지고 있는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1900을 넘어서 2000을 넘기고 그다음에 또 2100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재료,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도 봐야 되고요. 연일 나오는 뉴스가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게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는 이미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조정의 끝자락이 빨리 와야만 거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기간 두고 봤을 때에 큰 반등의 장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승 모멘텀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글로벌 환경에서의 그런 부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반등 또 여기서 다음 주부터 또 반등해서 주가가 많이 올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적어도 조정을 염두해서 다시 19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깨지고 나서 전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곧 거의 조정이 끝자락이 되겠구나라는 관점을 보시고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지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0.58% 내리면서 1927.17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0.93% 빠지면서 591.61포인트의 장 후반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원 90전 내려오면서 1910원 8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CJ 들어와 있습니다. 1480번님께서 CJ 10만 원의 매수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 단가가 사실 10만 원에 사실 때까지만 해도 저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워낙에 낙폭이 크죠, 요즘에. 이 CJ 쪽이 사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펀더멘털 자체 문제가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CJ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 자회사들의 주가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CJ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있는 게 CJ E&M도 있고요. CJ E&M도 하락하던 중에서 끝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CJ 제2제당이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 판매량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이 CJ 지주사 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회복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사실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돼도 8만 5천 원과 9만 원 사이에서는 저항대가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마트나 뭐 롯데하이마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업황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입니다.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0만 원부터 뭐 손실 금액은 어느 정도 있지만 8만 원과 8만 5천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리스크 관리와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2,350원, 비중 15%, 3081번님의 문자인데 주 대표님 에이블 CNC는 어떻게 할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인 동사가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2,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부딪혔던 저항 영역은 보시게 되면 일봉이 61선이죠. 일봉이 61선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린 목에 지금 지지선이 일봉 21선인데 지금 일봉견역배의 기준선까지 보신다 그러면 기준선이 이제 9,900원 영역입니다. 여기서 안착이 돼야겠죠. 적어도 9,900원에서의 지지가 확보된다 그러면 재차 11,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기준선을 내서의 안착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깨고 또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 허용 범위는 한 9,7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원 아래로 간다 그러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잡으시고요.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61선을 뚫고 올라갈 때에 또 부딪히는 자리가 매물대 자리입니다. 그 매물대 자리가 11,4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 12,350원까지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반등에 성공해서 11,000원 넘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11,400원에서는 50% 정리가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11,400원 정리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3145번님께서 14,300원에 비중이 40%. 손절을 지금 해야 될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절을 할 타이밍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 아이텍은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도 좀 공시 분석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하락에 대한 징조는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대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지분을 줄여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전환사채에 대한 그 전환 물량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광복절 전에 좀 큰 하락도 예고가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대주주가 많이 털고 나가면서 급락이 나온 종목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누군가가 들고 있던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뭐 조회 공시에서도 주가 급락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모습은 회사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이 하락에 따른 반 정도, 5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5,000원부터 현재 5,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 정도이야 10,000원 정도, 10,000원 선과 11,000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에 따라서 이 회사에서도 분명히 손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반등 나왔을 때 분명히 큰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기보다 손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저가 이탈이 되게 되면 6,000원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보시더라도 전량 손절 같은 경우는 11,000원과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슈들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까지 먼저 전략을 세워보는 하이라이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리뷰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